저는 때때로 나만 모자란가? 내가 너무 덤벙거리면서 사나? 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내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덤벙거려서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챙겨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저에게 분노를 일으키더라고요.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골치 아파?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전 사실 이 에듀테크 분야였거든요. 무언가를 하나 할 때마다 너무 새롭게 배워야 되고, 또 외국어로 되어 있어서 그걸 번역하느라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또 가격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뭐 아니면 중간 수수료를 많이 물고 써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저의 이런 분노를 삭혀주는데 도움이 된 것이 이 와우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저를 이렇게 발표를 제일 부족한 교사라서 마지막에 주시는 바람에, 안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 할 얘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조금 보탤 수 있는 부분 정도 넣어두겠습니다. 제가 일반 학교에서 행정 분야에서 가장 분노하고 있는 요소들인데요. 첫 번째가 메시지 홍수입니다.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일을 좀 끊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메시지를 보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어떤 날은 60개, 어떤 날은 90개가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루가 끝나고 쭉 보다 보면은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수정해서 다시 수정해서 재수정해서 이런 것을 보내놨더라고요. 업무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도 보낸 다음에 보면 또 이거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마지막 하나만 내가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보내준 첨부 파일들 다 저장은 해두거든요. 근데 필요할 때 꺼내보려면 도대체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제목이 제가 찾는 것이랑 좀 벗어나 있으면 결국엔 옆 선생님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줄 때도 그렇지만 다시 걷어갈 때도 뭐 구글 시트, 노션, 클라우드, 네이버 설문, 리로스쿨 뭐 각양각색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플랫폼을 쓰는데 이거 어떤 사람이 무엇을 쓰는지 그걸 찾아내서 그 링크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것 좀 어디에 모아놓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어, 좀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쿨박스란 거 아실 텐데요. 옛날에는 학교 정보를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정보를 넣어놓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이전 거를 삭제시키고 새로운 걸 넣어놔서 그것만 열어보면 됐었거든요. 근데 전 그게 참 훨씬 편리했습니다. 지금은 넣어놓을 때 사실은 정리할 시간도 없거든요. 그냥 계속 저장을 해놓는데 나중에 찾을 때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을 때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었었는데, 와우 아이디어스에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폴더별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우 아이디어스에다 제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저장해 놓는 것으로 지금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와우 아이디어스의 정보를 넣어놓는 것이 왜 편하냐면 주제별로도 묶어줄 수 있지만 저장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장이 곧 게시가 되게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일부러 사진을 넣어놔서 첨부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링크를 넣어놓으면 여기하고 관련된 이런 그림이 딱 이미지가 뜨고 제목까지도 알아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때 정말 너무 편리하고 다시 찾아볼 때도 한눈에 찾을 수 있게 최신 정보를 넣을 때는 이게 더 좋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장이 곧 게시인.
그래서 이미지를 보는데 익숙해진 우리 세대한테는 이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원래 협업 플랫폼이잖아요. 어, 이것은 그냥 학교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제 개인 생활할 때도 정보 나눔의 장으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 겨울에 여행을 가면서, 어, 팀으로 같이 가게 되었는데, 여러 지역을 같이 다니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칸반 스타일이란 거 아까 보셨죠? 학생별로도 이렇게 넣어놓는 거 보셨는데, 저는 이걸 지역별로 해놨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같이 찾는 대로, 그리고 누구는 숙소를 예약하고, 누구는 기차편을 예약하고, 누구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했는데, 그 사항을 모두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물어볼 필요 없이 비행기 찾아보고 싶으면 여기서 찾아보고, 무인에 가서 뭐 먹지? 찾아보고 싶으면 여기에서 같이 의견 넣는 거 보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다시 투표해서 거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바쁜 와중에서도 같이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묶을 수 있으니까, 진짜 좋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모으는 건 이렇게 소단위 모임에서도 굉장히 유익했지만, 제가 작년에 이 3학년 부장을 하면서 3학년 아이들 전체를 이끄는 큰 행사 2번을 했는데요. 이때 이 와우 아이디어스를 굉장히 잘 썼었습니다. 이렇게 몇백 명이 들어오는 것을 만들 때 아까 앞에 선생님들도 여러 행사하는 거 보여주셨었잖아요. 아이들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아이들한테 명확한 지시사항을 여기에 남겨줘서 아이들 스스로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요. 이번에 가장 큰 행사는 사실상 면접 지도였습니다. 대입에서 이 면접 지도는 교사들이 대입에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이게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아예 이것을 거의 도와주지 못하는 학교도 있고 정말 전폭적으로 도와주는데 이제 전폭적으로 도와주려면 교사들이 거의 반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찾아봐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학교 홈페이지, 이전의 자료, 그 다음에 대입 자료들 속에서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전년도 선생님이 남겨놓은 것, 그 전년도 학생들이 남겨놓은 후기, 이것을 다 봐야 되니까요. 근데 이것을 선생님들이 그냥 찾아주기만 하면 일단 정보에도 한계가 있지만 한 아이당 3에서 6개 정도의 대학을 거의 쓰게 되는데요. 면접 전형을 쓰는 아이들은. 이것을 충분히 선생님들이 자료를 찾아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제대로 된 대입 지도는 물 건너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 와우 아이디어스로 아예 행사를 치르면서 아이들한테 대학별로 이게 이 3칸이 같은 학생입니다. 대학별로 한 칸씩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찾아봐야 할 것들을 여기 공지사항에 넣어놓고 이것들을 너희가 먼저 찾아라. 너희가 너희 대학을 먼저 찾으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필요한 자료를 넣어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의 정보가 보게 되면 어느 대학을 누가 쓰는지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여기서 하이드 기능을 이용하여서 아이들이 자기가 올린 것 외에는 공지사항과 자기가 올린 것 외에는 보이지 않게 하여서 아이들의 비밀도 잘 지켜주면서 예민한 사항을 피해서 이렇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었고요. 덕분인지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번에 면접 전형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대입 결과도 거의 지금 최고로 잘 받아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업에 대한 건 많이 앞에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맡은 게 사실은 여기 있는 내내 그랬는데 3학년을 맡으면서 3학년 2학기 아이들은 학생이 아닙니다. 반 양아찌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 한 맺힌 게 있잖아요. 그 한을 풀어보고자 3학년 2학기 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닥을 선생님들께 꼭 보여줍니다. 이런 녀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수업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3학년을 절대 안 할 거라는 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나오는 개념 중심 교육 과정을 아이들한테 요 3학년 2학기 녀석들과 함께 해보고 내년도엔 진짜 잘해봐야지 막 이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념 중심 교육 과정 중에서도 저는 연결 개념을 아이들이랑 수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춘향전이라는 고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연결이라는 개념을 수업을 시키고 싶었는데요. 와우 아이디어스에서는 작업장마다 이런 제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춘향전 자체를 아이들이 줄거리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눠서 읽히고 이것을 서로 줄거리를 써본 다음에 순서를 맞춰보게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향의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이건 조별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별만 들어오게 하였고 조장이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런 이중 연결 같은 것도 아이들 나름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춘향이가 성인이 된 뒤에 실종된 사건을 주고 아이들한테 왜 실종이 되었는지 각자 추리를 해보게 하였는데 이 방향을 정해주기 위해서 제가 실제 경찰서에서 쓰는 사건 조서를 나름으로 작성을 해서 이것을 공지사항에 띄워주고 아이들이 히치하이킹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왜 실종되었는지를 설명해 보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활동으로 이제 개인별 방을 주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춘향이가 진짜 형사가 돼서 주변 인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관계도를 그려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지금 사이가 차가운 사이, 빨간색은 따뜻한 사이, 중립이라고 생각한 건 아이들이 보라색으로 했고요. 중요한 관계일 때는 두껍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 땐 얇게, 거리상 거리가 있을 때는 멀게, 가까울 때는 가깝게 이렇게 그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살짝 숨어 있는데 이 뒤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 보고서로 그래서 너희들은 이 실종 사건이 어떻게 연결된 사건이고 무엇이 제일 인간에게 중요한 연결성인가를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애들이 캔바에서 그려볼 수 있게 하였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그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 것은 아이들끼리 서로 공유할 수 없게 하였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다 작성한 뒤에 서로 공유하게 했고 댓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었고요. 3학년 2학기에 또 과세특을 써야 됐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점수별로 세부 사항을 써서 이것을 다운받아서 과세특을 좀 많이 편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몇 점을 자기가 왜 받았는지를 궁금해 하는 아이들이 3학년 2학기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열어서 개인 이름 찍어서 자기 이제까지 쓴 거를 다 쫙 한눈에 보여주고 그에 따른 점수표를 보여주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바로 수긍.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한 것을 제시하면서 점수까지 제시를 하니까 아이들이 거의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서 이 맨 왼쪽에 보면 그 뒤부터는 제가 날짜별로 한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는 출결도 큰 문제였는데요. 그날 공부할 내용을 여기에 해주고 히치하이킹에서 자기 이름을 쓰게 해서 확실한 출결 사항과 시간이 여기에 남게 하여서 3학년 2학기 출결도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우 아이디어스는 여러 면에서 제가 우아하게 늙어서 퇴직까지 갈 수 있게 저의 분노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제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